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인데 공유 결합이 뭐냐? 여기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만납니다. 우리 옥텟 규칙을 끌고 와야 돼. 옥텟 규칙에 의거하면 현재 왼쪽에 수소 원자는 울고 있어요. 왜냐? 불안정하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얘가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전자 하나를 더 얻거나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으면 좋은데 얘한테 전자를 주려면 금속이 필요하거든요. 금속이 지금 옆에 없어. 대신에 자기와 똑같은 동변상련, 그죠? 똑같은 수소만 옆에 있다면 얘도 울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 이 녀석의 노란색 전자와 나의 파란색 전자의 궤도를 일치시킵니다. 궤도를 일치시켜서 왼쪽의 녀석도 마치 자기 궤도에 전자가 두 개가 도는 것처럼 만들고 오른쪽 수소도 자기 궤도에 전자가 두 개 도는 것처럼 궤도를 일치시켜서 결합을 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둘 다 하하하하 웃게 됩니다. 이렇게 비금속 전자가 필요한 비금속과 또 다른 전자가 필요한 비금속들 간에 궤도를 공유하면서 그래서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때 이 전자쌍을 공유한 전자쌍, 공유전자쌍이라 불러주고요. 얘는 공유전자쌍이 몇 쌍 있다? 한 쌍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공유전자쌍이 한 쌍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되게 중요해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만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분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공유결합 물질만 분자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간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소금 분자 이런 말 안 쓴다고.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염화나트륨, 이온결합 물질은 절대로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공유결합 물질만 분자라 부릅니다.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만 분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수소의 공유결합이고요. 물도 좀 볼까요? 다시 복습 차원으로 물도 볼게요. 자, 물 분자를 이루는 여기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다 울고 있어요. 전부 다 울어요. 옥텟 규칙을 전부 만족 못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소가 원자과 전자가 6개라서 2개의 전자가 필요하거든. 전자를 2쌍을 공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얘한테 한 쌍 공유하자. 근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더 끌어들여서 전체 2쌍의 한 쌍과 2쌍의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서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8개 맞죠? 얘도 2개 맞죠? 2개 맞죠? 전부 다 웃게 만드는 것을 이제 공유 결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얘도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니까 물 분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면 되겠네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시험 문제. 물 분자를 형성할 때 이 산소 원자는 결국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 거야? 전자가 총 10개가 된 거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 거고요. 수소는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 거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요? 물 분자를 형성할 때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라고 낚시질을 한다는 거죠. 모두가 아니죠. 얘는 네온, 얘는 헬륨이잖아. 그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결합은 종류가 있는데요. 방금 얘기한 대로 공유 전자쌍을 한 쌍을 공유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단일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게 뭐지? 더 있었나? 여기 있죠? 단일결합. 단일결합. 공유 전자쌍이 한 쌍,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한다면 단일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은 이렇게 필요함에 따라서 이렇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때 CO2니까 가운데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거든요. 4개 부족하죠. 4개 부족해서 이쪽에 있는 산소가 이쪽에 있는 산소하고 두 개씩 공유하는 거. 왜? 산소는 2개 필요하다고 하니까. 얘한테 산소 2개를 공유하고 이쪽 산소 2개 공유하면 총 4개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게 됩니다. 잘 들어. 그때 탄소 입장에서 왼쪽 방향으로 2쌍, 오른쪽 방향으로 2쌍의 전자쌍을 공유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 방향. 일직선 방향이죠. 그래서 일직선 방향으로 2쌍, 이쪽도 2쌍. 이럴 때 우리는 이중결합했다라고 부르줍니다. 일직선으로 했을 때. 왜 이 얘기하냐면 이것까지 공부를 딱 한 다음에 어떤 낚시 문제가 나오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물분자를 다시 띡 끌어들여서 야 봐봐. 물분자는 이쪽에 전자쌍 하나 있고 이쪽에 전자쌍 하나 있지? 이중결합하고 있지? 라고 물어본다고요. 아니죠. 이중결합은 같은 방향이어야 하는데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이잖아.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를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단일 결합이 2개 있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단일 결합이 2개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이중 결합이 하나 있다 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3중 결합도 볼게요. 여기 사이아나수소가 있는데 HCN이라는 물질이에요. HCN입니다. 수소는 하나 필요하니까 한 쌍만 공유하면 되고요. 이 탄소는 결국 4쌍을 공유해야 되는데 한 쌍 여기 있고요. 나머지 3쌍을 이렇게 공유하면 됩니다. 왜? 질소가 전자가 3개 필요하니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3쌍의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걸 3중 결합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공유 결합은 그래서 단일 결합, 2중 결합, 3중 결합이 끝이야. 4중 결합은 없어요. 4중 결합이 없는 이유는 쌤이 나중에 오비탈 설명 끝나면 얘기해 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비탈적인 문제로 4중 결합은 안 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일단 알고 있읍시다. 3중 결합이 1개야. 끝입니다. 4중 결합은 없어. 5중 이런 거 없습니다. 3중 결합까지 있는 거예요. 2중 결합과 3중 결합을 합쳐서 다중 결합이라고도 불러줍니다. 다중 결합. 여기 나왔죠? 오른쪽 끝에. 여기 2중 결합, 3중 결합을 합쳐서 다중 결합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용어적인 부분이에요. 다중 결합을 형성한다. 사이아나수소는 다중 결합을 형성한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물분자는 다중 결합을 형성한다. 봐봐. 단일 결합이 2개죠. 다중 같지 않아요, 이제? 다중결합의 정의가 뭐야? 이중결합과 삼중결합만 다중결합이라 하는 거야. 물분자는 다중결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단일결합이 2개인 거야. 되게 헷갈리죠? 단일결합이 2개면 2개니까 다중 아니야? 아니라고. 다중결합의 정의가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을 때만 다중결합이라 부르기 때문에 물분자는 다중결합이 아닌 거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이게 엄청 헷갈리는 부분이야. 제대로 정리 안 하면 엄청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저번하고 비슷하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좀 분석해 봅시다. 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원자와 원자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에너지가 어때요? 가장 에너지가 많은 상태. 가장 에너지가 많은 상태를 우리는 에너지 얼마라고 설정한다? 0이라고 설정합니다. 그래서 0의 에너지가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많아질 텐데 에너지가 많아지다가 얼마에 수렴하고 있다? 0에 수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너무 많이 멀어지면 이 인력이 완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0이 돼버립니다. 근데 점점 가까워집니다.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제 공유 결합을 하기 위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인력으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얘네들도 인력이 있죠? 어떤 인력? 만유인력이 있어. 만유인력. 우리 공유 결합 물질도 만유인력, 즉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달라붙게 돼요. 자, 인력입니다. 인력이 작용을 해서 점점 안정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표현입니다.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야 안정적으로 변하는 거야.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되게 불안하다 그랬잖아. 기억나?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에너지가 엄청 많으면 엄청 불안하다. 에너지를 별로 안 갖고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야. 에너지가 많으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에너지가 최저점을 찍으면 가장 안정해지겠지. 가장 안정할 때 뭐 한다?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때 가장 안정할 때의 요 연자 X의 길이를 뭐라고 한다? 결합 길이라고 불러주고요. 이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74피코미터가 결합 길이가 됩니다. 74라는 숫자가 결합 길이라고 해요. 결합 길이. 결합이 형성될 때 원자 X 사이의 거리. 결합이 형성될 때 원자 X 사이의 거리를 결합 길이라고 하죠. 결합 길이.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결합 길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원자핵은 플러스잖아. 플러스끼리 서로 푹 밀어내는 반발력 때문에 다시 에너지가 훅 많아지면서 오히려 결합이 붕괴가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더 불안정해져요.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기 전까지는 인력이 우세했지만 여기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반발력이 더 우세해져서 에너지가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얘네 전체 에너지의 합이 0인데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가 얼마야? 마이너스 436인 거 보이나요? 마이너스 436 이게 뭐지? 436만큼 에너지를 버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합이 형성되려면 436만큼의 에너지를 버려야 하는 거야. 그쵸? 자, 여기 단위 봐봐. 몰 퍼 킬로줄. 이게 한 분자가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1몰개의 수소 분자가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합이 436을 방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킬로줄 퍼 몰이잖아. 1몰개의 수소 분자가 형성될 때 총 방출하는 에너지 값인 거야. 결합되어 있는 요 녀석을 다시 분해시키려면 다시 436을 넣어줘야겠죠. 그죠? 결합 에너지라고 불렀어요. 결합 에너지. 자, 이게 결합 에너지야. 요 436이라는 에너지가 얘네들을 결합시켜주고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걸 분해하려면 다시 436을 넣어줘야지만 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 436이라는 숫자를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나있죠 밑에 결합 길이. 요 74피코미터를 결합 길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밑에 결합 에너지 나와있죠? 저때 방출하는 에너지 436을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같이. 그래서 맨 밑에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저 436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불러준다?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주고요. 결합 에너지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 다시 봐봐. 수소 분자한테, 잘 봐. 수소 분자한테 436을 넣어주면 플러스. 다시 분리되죠. 분리돼서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기체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넣어줘야 되는 이 에너지가 얼마다? 436이다. 그죠? 이걸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결합이 형성될 때는 방출하는 에너지인 거고요. 이미 결합이 된 녀석을 다시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도 436이 똑같은 것이. 같은 에너지가 출입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원자 둘이서 결합하고 있는데 얘를 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투입한 에너지가 600kJ/몰이야. 뭔 소리야? 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그럼 얘를 B2라고 할게요. B2가 H2보다 뭐가 커? 결합 에너지가 크죠? 그럼 무슨 말이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네. 그지?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넣어야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결합 에너지가 무슨 의미를 가진다? 결합의 세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나 결합이 세게 되어 있는지, 결합이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이 강하고 안정하다라고 써있는 그런 이유야. 결합 에너지가 엄청 커. 무슨 말이야? 더 결합이 강하게 되어 있어 이 뜻이야. 그래서 더 안정적이야. 결합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꼼짝 못하고 더 에너지가 적겠죠. 그래서 더 많이 안정적인 겁니다.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한 거니까. 근데 결합 에너지랑 녹는 점이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르지. 결합 에너지는 이 원자와 원자를 붙들어준 에너지잖아. 녹는 점이 뭐냐면 이 결합 이 공유 결합을 끊는 게 아니야. 요 또 다른 B2 분자, B2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녹는 거야. 끓는 거는 얘가 더 많이 멀어지게 끓는 거고. 분자를 깨는 게 아니라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녹이고 끓이는 거야. 그래서 결합 에너지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해돼요? 결합 에너지랑 상관없는 거야. 결합 에너지는 얘네들이 결합해서 분자를 형성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인데 이 녹이거나 끓일 때는 분자를 깨는 게 아니야. 분자는 유지가 된 채로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결합 에너지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들. 맞아. 그래서 끓인다, 녹인다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녹인다, 끓인다라는 개념은 분자를 끊어내는 게 아니야. 분자가 끊어지면 성질이 바뀌어버려. 물을 끓였더니 수소가 됐어. 이게 끓인 거야? 분해한 거지, 이건. 이건 다, 아니야. 그래서 이건 녹인다, 끓인다 개념이 아닌 거야. 분해시킨 거야. 그런 개념이야. 자, 이런 걸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주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결합 길이와 에너지와의 관계인데, Cl2, Br2, I2, 이거 17쪽인 거 느낌 오죠? 17쪽 녀석들인데, F, Cl, Br, I 내려갈수록 주기가 커집니다. 그쵸? 얘가 3주기, 4주기, 5주기입니다. 주기, 5주기인데, 5주기면 당연히 껍질이 크니까, 껍질과 껍질이 크니까, 이, 공유 결합이 형성될 때도 더 공유 결합 길이가 멀겠죠? 공유 결합 길이가 267로 가장 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떠올라야 돼? 껍질이 많으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로 재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구나. 이게 결합 길이야. 결합 길이가 멀어. 결합 길이가 멀면 아무래도 뭐가 커요? 뭐가 작아요? 인력이 작겠죠? 거리가 멀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야. 자, 멀리 결합되어 있을수록 둘이 끈끈하게 결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뜯어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152만 가면 얘는 뜯어져. 근데 Cl2는 어때요? 결합 길이가 짧아. 굉장히 끈끈하게 되게 좁게, 되게 가깝게 결합되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이 뜻이야. 이해돼요? 만유 인력도, 중력도 뭐와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뭐가 커져요? 거리가 가까우면 인력은 커지죠. 거리가 짧아야 인력이 커진다는 거야. 거리가 짧은 게 인력이 크니까 더 뜯어내기 힘들다 이 뜻입니다. 이래 결합 길이와 에너지와의 관계. 자, 됐습니다. 이제 공유 결합이 뭔지, 그 공유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까지, 와우, 1번과 2번이 다 끝났어요. 자, 넘기면 이제 공유 결합 물질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써줄게요. 공유 결합 공부할 때는 뭐와 함께 공부하는 게 좋다? 이온 결합과 함께 공부하는 게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은 누구를 데리고 오면 좋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결합이 좋다. 얘네 둘은 인력, 만유 인력도 존재하고 모두 존재한다? 정전기적 인력도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끊는 게 엄청 힘들다. 기억납니까? NaCl을 고체 상태 소금을 액체로 만들고 싶어. 몇 도까지 올려야 돼? 2도야. 802도야. 800도 정도까지 올려줘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네요. 엄청 높아. 800도까지 올려줘야 이걸 떨어뜨려서 녹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배우는 공유 결합 물질은 어떻다? 공유 결합 물질. 대표적인 예로 산소 기체들을 떠올리면 돼요. 산소 분자와 산소 분자 간의 거리를
멀게 하는 거라고 했죠. 끓인다는, 녹인다는 말은. 이걸 끊는 건 어때요? 굉장히 쉽다. 그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 하지만 공유 결합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매우 낮다. 그죠? 매우 낮다. 그래서 분자 사이의 인력이 너무너무 약해서 이런 결정을 이루고 있는 녀석들이더라도 상온에 딱 놔두면 굉장히 온도가 낮으면 결정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에다가 딱 꺼내놓으면은 바로 기체로 날아갑니다. 고체가 바로 기체로 날아가는 현상 두 글자로 승화가 일어난다고 표현해요. 이거를 승화성을 나타낸다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게 드라이 아이스하고 아이오딘이야. 아이오딘은 본 적이 없겠지만 드라이 아이스는 본 적 있죠. 베스킨 라빈스 30일에 가면은 드라이 아이스를 주잖아. 거기 딱 올려놔봐. 어디다. 막 기체가 막 나갑니다. 기체의 정체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체가 막 나가게 되면서 하얀 김이 보이죠? 하얀 김. 그래요. 얘기하지 않게. 중요한 건 다 기체로 날아간다. 왜 고체가 바로 기체로 날아가냐? 밑에 흥건한 거요? 흥건한 거 없어. 액체 따위 나오지 않아. 바로 기체로 날아갑니다. 그게 보다 승화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오딘이란 물질도 마찬가지. 아이오딘도 승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분자 결정, 이 분자 결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공유 결합 물질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고체인 경우. 공유 결합 물질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분자 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정이라는 게 공유 결정. 공유 결정은 다른 말로 원자 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봐봐. 대표적인 예로 다이아몬드. 탄소와 탄소가 결합된 이렇게 탄소끼리 결합된 이런 물질이야. 봐봐. 탄소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들 간의 공유 결합 보여요? 무슨 결합 물질이야? 공유 결합 물질이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냥 물질이야. 얘는 뭘 끊어야 돼? 이 공유 결합을 끊어야 녹일 수 있고, 이 공유 결합을 끊어야 끓일 수 있는 거야. 쉬울까 어려울까? 약간 샴쌍둥이를 수술한 느낌이야. 몸이 붙어 있는 걸 뜯어내는 거거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죠? 이걸 공유 결정이라고 그래. 다이아몬드, 흑연도 마찬가지야. 공유 결정. 우리 쓰고 있는 연필심도 다 비금속들 간의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석영, 돌로 만들어진 돌 성분들 다 이런 공유 결정입니다. 공유 결정을 해서 녹이거나 끓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공유 결합 물질은 모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 공유 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이 너무 약해서 쉽게 녹이고 쉽게 끓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뭐다? 분자 결정 얘기하는 거야. 분자를 유지한 채로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 것들. 하지만 공유 결정이라는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공유 결정도 공유 결합 물질 맞거든? 근데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네를 녹이고 얘네를 끓이려면 저 공유 결합을 끊어야 돼. 그래야지만 녹아요. 공유 결합을 끊어야 녹는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아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모든 결합 중에 최고입니다. 가장 높은 온도까지 올려줘야 녹는 겁니다. 매우 단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하는 게 이런 거야. 공유 결합 물질은 꼭 산소 분자만 생각하면 안 되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뭘 생각해야 돼?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있지? 맞아,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있지? 이거를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꼭 잊어먹지 말라고 그래서 걸그룹 중에 이치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 없지. 없지가 나오면 대박치지 않을까? 없지.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체크할게요. 분자 결정이란 녀석이 존재하는데 모두 존재한다. 공유 결정이란 녀석도 존재한다. 두 종류가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런 공유 결합 물질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유 결합 물질은 잘 부서질까요? 네. 이런 거 있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걔네들은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니까 엄청 잘 부서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 어때요? 이런 다이아몬드. 안 부서지겠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뭐야? 다이아몬드거든요. 아몬드 좋아해요, 아몬드? 아몬드 먹어봤어요, 아몬드. 베스킨라빈스 가면 아몬드 봉봉 먹었나요? 아몬드가 죽었어. 어떻게 줄 알아? 다이아몬드. 저도 졸면 죽는다. 깨봅시다, 좀.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처음이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래서, 야, 결정의 부스러짐. 자, 잘 부서지냐? 힘 가하면, 야, 공유 결합 물질 잘 부서져? 잘 부서. 세상에서 제일 잘 부서지는 것도 있어.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안 부서지는 것도 있어. 둘 다 공유 결합 물질이야. 극과 극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을 동시에 떠올려야 돼.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쉽게 부스러지지만 엄청나게 단단한 것도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자 결정은 쉽게 부서지지만 공유 결정은 잘 안 부서져 라고 둘 다 써져 있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 분자 결정은 분자 간의 인력이 매우 약하므로 쉽게 잘 부서진다. 아닌 것도 있죠. 예외적인 이런 원자 결정, 공유 결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두 번째, 물에 잘 녹냐? 물은 전기를 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물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띈 물질을 잘 녹여. 근데 이 공유 결합 물질은 전기를 띠냐 안 띠냐? 대부분 전기를 잘 안 띠죠. 그래서 대부분은 물에 잘 안 녹아. 그런데 물에 녹는 것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 개념을 배우면 왜 저 녀석들은 공유 결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잘 녹는지를 배울 텐데 어쨌든 모두 다 물에 잘 안 녹는 건 아니야. 물에 잘 녹는 물질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전기가 잘 통하느냐? 고체는 어떤 물질이든 고체는 전기가 잘 안 통하죠. 그죠? 아직까지 안 배운 거 빼고. 그런데 액체로 만들면 그럼 전기 통할까 얘? 액체로 만들면? 아니야. 액체로 만들어도 전기를 안 띠잖아. 전기가 통한다는 건 전하를 뗀 입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전하를 뗀 입자가 없잖아. 그러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수용액 전부 다 전기 전도성 따위는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딱 한 녀석만 전기가 통해요. 우리 고1 때 배웠던 그 녀석. 신소재 중에 그 녀석. 그래핀 기억나? 그래핀? 그래핀이 뭘 뜯어낸 거였어? 흑연이야, 흑연. 흑연의 일부를 한 층만 뜯어낸 게 그래핀인데 걔는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합니다. 자, 왜 전기 통한지 잠깐 설명할게요. 흑연은 탄소와 탄소가 공유 결합을 3개만 하고 있습니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잖아. 근데 3개만 공유 결합을 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게 이렇게 3개씩만. 전자 하나씩이 남아 도는 거야. 남아 도는 전자 움직입니다. 혼자서 뭐 움직여. 그래서 흑연 안에는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래서 전기 통하는 거야. 흑연은 당연히 공유 결합 물질이잖아. 공유 결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봐봐. 확인해 볼까요? 탄소가 하나, 둘, 3개만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전자 하나가 남아도는 걸 상상해줘야 돼. 아니면 그려놓던가. 여러분 전자들 여기 분명히 이렇게 생겼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랑 다른데 왜 삼중결합 3개, 삼중결합 단일 결합을 3개만 했지? 아, 전자 하나가 남아있겠구나.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필심, 샤프심 전기 잘 통해요.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은 예외적으로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어때요? 분자 결정은 매우 낮죠. 하지만 이 공유 결정은 어때요? 매우 높죠. 둘 다 떠올려줘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다이아몬드 녹는 점 몇 도? 3500도. 야, 이거는 뭐랑 비교가 안 돼. 또 소금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소금의 녹는 점 몇 도로 했어? 기억나? 아! 왜 기억 안 나? 802도. 802도. 8이 두 개다. 802도. 800도까지 올려줘야 소금은 녹아.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3500도까지 올려줘야 녹는다. 그만큼 공유 결합이 엄청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엄청 헷갈릴 거야. 미리 얘기한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문제 풀어볼까요? 개념하기 문제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171쪽 문제 풀어볼게요. 아하, 풀어줄게요. 근데 그 이온 결합에서는 그 결합 에너지가 없는 점이. 비쌀 것 같은데? 맞아. 비쌀 것 같아.